이번에는 조동사로 학습된 축약형 LL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그질러리의 우리말 문법 용어 조동사라는 명칭을 주어의 어떠함에 대한 화자의 견해사로 바꾸고 시작합니다. 율과 세례 분석에서 각각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 그리고 상호 간의 변별 요소들을 분석하면서 이것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 어휘들이 사용된 구문들에서 견해사로의 개연성을 보았다면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이른바 조동사 축약도 새롭게 고려되어야 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면 축약을 해서 발화하는 화자의 표현 의도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단지 언어적 생산성 때문에 줄여서 하는 표현 방법 정도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문 1에서의 축약 부분을 복원한다면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만약 그것이 문맥 속에서나 파악될 수 있는 것이라면 예문 1 표현은 읽는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율과 셀이 뚜렷하게 변별력을 보이며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이상 그것들의 축약으로 보는 축약형 LL 또한 독자적으로 작용하는 그만의 역할 기능이 변별되어야 합니다. 제시된 구문들을 비교해가면서 그 나름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한 단어 한 개념으로 도출해 보겠습니다. 본문 같은 표현의 축약 부분을 복원하면 어떤 단어가 나와야 할까요? 예시 1과 2, 두 가지로 복원해본 표현의 우리말 해석을 보면 표현 의미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문 1의 율은 보고자 하는 실제적 의향이 주어에게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고 예문 2의 셀은 보아야 하는 실제적 동향이 주어에게 벌어질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의향과 동향을 받아들이면 서로 대비되는 해석을 생각할 수 있는데 둘 중에서 어느 한 의미만을 청자에게 전하고자 한다면 축약은 불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축약형 LL은 두 가지 의미 모두를 내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 2는 베스룸 앞에서 안으로부터의 응답 노크 소리를 듣고 난 직후 밖에서 대기 중인 동료들이 발화한 영화 대사를 옮겨 썼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본문 같은 대델 축약이 두 가지 의미 모두를 내포했다면 율에 의해 표현되는 그러고자 하는 동작 의향을 주어 대시 드러내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 표현에서의 that은 이미 있었거나 처해진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하는 상황 단정을 말해주는 어휘로서 어떤 하나의 상황을 주어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그 상황 주어가 의향을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본문 1-2에 나타난 그렇게 되는 동향이 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예문 1과 2 표현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건값을 말하거나 재료를 선택할 때 것이다와 같은 추측성 발언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율의 의향만으로도 셀의 동향만으로도 이 축약조동사의 의미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의 의미를 혼합했거나 배제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본문 3에서처럼 주로 축약조동사 구문에 맞추어 함께 표현되어지거나 그래야 할 것만 같은 구문이 있다면 그것은 조건문일 것입니다. 이 조건이 결합된 구문들을 보면서 이 LL 축약에 내포된 의미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3에서도 자기 아내로부터의 어떤 요구에 따라 주절동사의 행동이 결정되고 있듯이 예시구문 1과 2, 그리고 3에서도 전제되었거나 종속된 if 조건절 주어의 조건행위에 따라 주절 주어의 동작이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건과 반응의 관계현상에서 파악하면 이 축약 LL 속에는 어떤 자극에 대해 주어가 반응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화자의 견해로 담겨 있다고 여겨지므로 다음의 구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문사는 전제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그 결과가 얻어질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뭔가를 안 하면 너무 늦고 역으로 뭔가를 하면 괜찮다는 내용의 구문인데 주어잇이 얻게 되는 결과는 주어 자신의 의지나 동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문 5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가 내버려둔다면, 즉 희가 달리 처해지도록 환경을 바꿔놓지 않는다면 그는 몇 시간이라도 계속 말을 할 것이라는 의미로서 그와 같은 주어의 동작에 대한 화자의 견해를 힐 축약조동사가 내포하지 않는다면 달리 찾아볼 단어가 없습니다.
축약형 LL이 1. 셀과는 분명히 다른 변별된 어휘자질을 소유했다 해도 그것은 율과 셀의 변형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서 이에 따라 그 둘의 자질이 배제된 전혀 다른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두 어휘가 가진 의미, 즉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을 내포시킬 필요가 없다면 축약보다는 새로운 어휘가 탄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어휘가 가진 역할 기능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주어위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본문에서 주어가 처한 환경은 셀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수동적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환경 조건이 수동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능동적으로 행해지는 어휘자질의 요소 또한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율은 그 자신의 어휘자질로 자발 실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화자의 견해가 표현되게 해줍니다. 이 역할 기능을 적용하면 예문 1에서의 동작 have는 유의 자발 행위가 아닙니다. 높이 올라가야만 하는 상황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도 올라가는 행위는 주어가 직접 실행해야 하는 것이라서 실천 요소는 삽입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요소를 받아들여 합치면 수동 플러스 실천이 되어 수동적으로 실천한다라고 보는 화자의 견해가 됩니다. 결국 이 LL 축약 구문은 주어가 주어진 환경 조건에서 실제로 행동에 옮길 것이다라는 심층적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개념으로 다음 구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도출해본 역할 개념에 따르면 이 표현에서 축약형 유일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주어진 조건, 즉 여건상 유는 이래야만 한다라는 화자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주어의 의향에 따라 다른 어떤 길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다른 길을 생각해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심층적으로는 화자가 위일 축약을 발화할 때 이미 주어진 환경, 즉 여건 때문에 이렇다라는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선택한 어휘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예문 1과 2는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하는 대사 중 일부로 부하 직원이 상사를 향해서 하는 발언인데 이 구문에서는 여건이 무엇일까요? 동사 트라이가 지닌 개념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다 정도를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은 심층적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부하 직원으로의 임무를 띈 환경은 주어져 있는 여건이고 화자 I는 그 여건 하에서 주어의 실천 의지를 LL 축약에 담아 드러낸 것이 됩니다. 어떤 프로젝트 구상을 떠맡기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당부하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LL이 여건상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화자의 견해 표현으로 작용하므로 이 구문은 주어 I의 의향에 따라 유에게 맡기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맡은 직책과 역할에 따라 유에게 분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묘사해야 하므로 화자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의 그러함을 표현하고자 LL을 선택한 것이 됩니다. 본문 7은 이른바 it, for, to 구문으로 분석하고 나는 문장입니다. 이 분석 틀에 따르면 주어 it은 종속된 구문 for to를 대신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대로라면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이 우리말 번역 시의 주어가 됩니다. 달리 해석해보면 정책이 수행될 여건 성숙은 약 1년쯤 걸릴 거라는 말이 되는데 결국 화자가 선택하는 LL 축약은 여건상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 또 다른 견해 표현의 수단입니다. 예문 1에서 우린 참을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말 해석에서 보더라도 주어가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환경에서나 할 수 있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밝혀본 수동 플러스 실천을 적용해보면 참아야 되는 환경은 수동의 여건이고 그리고 그 참아야 하는 것은 실천의 요소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신스는 이래로 쭉 정도의 의미입니다. 당신의 요청이 계속 신스되는 것, 그것이 여건이며 그것 때문에 주어 I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것으로 보는 화자는 주어 I의 동작 지향과 그렇게 보는 자신의 견해를 담아내고자 해서 축약 LL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문 1 표현에도 주어의 동작 지향과 화자의 견해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갯바위를 그럭저럭 지낸다 정도의 관용구로 우리는 배워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 같은 의미가 나오는지는 두 작용 개념을 합쳐보면 알게 됩니다. 동사겟은 옮겨져 머물러 있게 하다라는 개념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전치사 바위는 그렇게 되게 한 행위 유발자를 지정하는데요. 바위 다음에 생략되어 있는 그 무엇인가의 행위 제공으로 겟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층적 추정은 그럭저럭 지낸다라는 해석의 의미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합니다. 또 LL 축약형의 사용은 주어진 조건을 동반하는 경향이 뚜렷한데 이 표현에서의 여건은 행위제 공전치사 바위와 그 전치사의 대상이 담당하는 듯합니다. 주어 스스로 겟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 플러스 행위제 공자에 의해서 겟동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구 표현도 역시 회의 때 주로 표현되는 어구들 중에서 잘된 의역과 함께 인용해봤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번역은 결과를 맺겠다가 아니라 맺혀놓겠다라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결과를 화자의 의지로 맺을 것이라는 해석은 오역일 듯합니다. 전후 문맥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위의 LL 축약 특성대로라면 in a few days를 여건으로 하고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표현이 되어줍니다. 이상의 구문들에서 도출해본 축약형 LL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축약형 LL은 세례 수동이행 중에서 수동 요소가 반영됩니다. 둘째, 축약형 LL은 위례 자발 실천 중에서 실천 요소가 반영됩니다. 셋째, 축약형 LL은 여건상의 것으로 보는 실제치 견해입니다. 이제는 도출해본 축약형 LL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축약형 LL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